안녕하세요, 댕겨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식 투자 마인드 철학 원칙편 40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를 미리 예측하고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제가 한번 블로그에 썼던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세를 미리 예측하고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 예를 들면 뭐 앞으로 시장이 오를 것 같으니 이렇게 하세요. 앞으로 뭐 시장이 내릴 것 같으니 이렇게 하세요. 뭐 지금은 대형주 장세니까 대형주를 사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중소형주 장세이니 중소형주를 사는 게 맞습니다. 지금은 무슨 관련주가 뜨니까요. 무슨 관련주를 관심을 가지고요. 지금 뭐 메타버스가 뜨니까 메타버스 관련주를 관심을 가지고요. 오징어 게임주 관련주, 뭐 정치 관련주, 뭐 최근에 또 뭐가 있죠? 뭐 미디어 관련주, 또 뭐 에너지 관련주, 뭐 이런 거는 관련주, 뭐 최근에 뭐 주의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말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장세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미리 예측하고 투자하는 스타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업의 가치, 실적, 밸류 등을 보고 투자한 종목이 나중에 그러한 장세에 엮이는 건 상관이 없죠. 예를 들어서 내가 오징어 게임 출시되기 전에 뭐 미디어 관련 주식을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뭐 최근에 뭐 오징어 게임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테마가 붙어서 주가 상승한다. 그런 거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주가 상승을 하면서 내가 원래 정했던 그 가격, 적정 가격에 도달했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뭐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아니다 이 기업의 가치는 내가 아직 뭐 원하는 가격에 도달하지 않았다. 그러면 뭐 보유를 하면 되고요. 어쨌든 내가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테마가 엮이는 것은 그건 뭐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 그만이죠. 그런데 그런 테마가 엮이는 것을 보고 투자를 한다면 이전 제가 콘텐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불리한 포지션에서 투자를 하게 된다. 이 항상 유리한 포지션을 잡아놓은 다음에 투자를 해도 될까 말까인데 내 스스로가 불리한 포지션을 잡고 투자를 하게 된다면 그만큼 실패할 확률도 더욱 커지게 되는 거죠. 물론 뭐 100% 실패한다고 말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확률적으로는 그러한 가능성이 높아지는 투자다. 그런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런 장세를 보고 관련 종목을 선정하면 고평가에 살 수 있다. 흔히 탑다운 방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제가 탑다운 방식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주식을 미리 거기에 장세에 맞춰서 선정을 하게 되고 또 고평가의 주식을 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뭐 어떤 섹터가 뜨고 있고 어떤 섹터가 뭐 주도 섹터이니까 뭐 이 주식을 사는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런 얘기 자세히 보세요. 만약에 내가 뭐 최근에 뭐라 그럴까요? 뭐 2차전지 섹터가 뜨니까 2차전지 주식을 사야겠다. 만약에 이런 가정을 해보면 분명히 그 사람은 2차전지 관련된 종목만 추려가지고 거기서만 투자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종목을 제한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은 고평가 주식을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반대로 해볼까요? 내가 전 종목에 대한 실적 그리고 성장률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었는데 이 종목은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왜 싸지? 왜 주가가 안 오르지? 그리고 또 사업보고서 읽어보고요. 재무제표 확인해보고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을 해봅니다. 근데 이거는 시장의 실수구나. 봤더니 관련된 섹터가 2차전지예요. 그러면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바텀업 방식으로 올라가면은 상관이 없는데 애당초 처음부터 나는 2차전지 주식을 살 거야 이러고 접근을 하다 보면 이미 주가는 뭐랄까요 저평가 상태에서 사긴 어렵다. 근데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저평가에 살 생각이 전혀 없다. 예, 지금 당장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기업들, 받는 종목들을 사서 내일 오르면 팔면 그만이다. 뭐 이런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뭐 제 철학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투자할 수 있는 거죠. 흔히 이제 트레이더들이 이제 그런 방식을 선호를 하시죠. 트레이더가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을 산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내가 어떤 철학과 마인드,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투자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철학이 없는 상태에서 주식투자에 들어오면 이리저리 막 휘둘리게 됩니다. 이게 뭐 저기 가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여기 가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이 말 들어보니까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계속 자기 스스로가 중심을 못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주식은 대응이다. 대응이 중요하다. 예,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응이 중요하죠. 그러나 저와 같은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왜 대응을 해야 되는 주식을 사느냐? 애당초 대응할 필요가 없는 주식. 만약에 나한테 대응이라고 한다면 주가가 더 하락을 하면 그냥 더 사면 그만이다. 이게 대응이라면 대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투자자가 가는 길과 트레이더가 가는 길은 전혀 다르다.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투자자의 길을 갈 것이냐, 트레이더의 길을 갈 것이냐. 이것부터 정하고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딱 그렇게 정하고 나면 이 사람은 트레이더 입장에서 이러한 투자 조언을 해주는 거구나. 이 사람은 투자자 입장에서 이러한 조언을 해주는 거구나. 이게 딱 구분이 가는데 뭐 주식 투자가 뭐 트레이더든 투자자든 그냥 똑같은 주식 투자라고 생각하면 아니 왜 저 사람은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저 인간은 왜 대응이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이 사람은 계속 손절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손절이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은 왜 손절할 주식을 애당초 사지 말라 그러지? 헷갈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철학이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한테 대응이 뭐냐고 말씀을 누가 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제가요 좋은 기업을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해서 이렇게 샀거든요. 근데 주가가 더 떨어졌어요. 예, 지수가 폭락을 하고요. 주가 더 떨어지네요. 그러면 저는요 기존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가요 추가 매수를 할게요. 비중 확대를 할게요. 이게 저한테는 대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응이 실제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그 대응과 제가 생각하는 대응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수 조정은 매년 일어납니다. 매년 한 번도 지수 조정이 안 일어난 해가 없었습니다. 지수는 경제 성장률을 바탕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너무 많이 올랐나 하면 떨어지고 너무 많이 떨어졌나 하면 오르고 그 계속 반복한다. 그 처음에는 저도 이 변동성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모든 수단을 동원을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안 되는 게 당연한 게 뭐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리시나 세계 유명한 투자자들도 못 맞춘다고 했거든요. 근데 감히 제가 맞춰보겠다고 덤빈 것 자체가 사실은 웃기는 일이죠. 그래서 이거는 애당초 맞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말이 변동성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자연스럽다는 건 무슨 말이냐?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지수가 떨어지는 걸 예측하려고 하지도 말고 대응하려고 하지도 말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받아들인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 현금을 어느 정도 보유를 해야 되냐? 이거는 투자자들이 처한 환경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러니까 다 환경이 다른데 제가 얼마의 현금을 보유하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죠. 그냥 통상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그냥 통상적으로 한 20% 비중의 현금은 보유하시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한 현금은 예금 적금을 포함한 비중 20%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 계좌에 투입할 수 있는 현금 여력을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꼭 주식 계좌에 있는 현금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지수가 이게 급락을 하거나 이럴 때 이제 현금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채워 넣어야죠. 채워 넣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근로소득으로 채우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지수가 이제 반등을 하고 다시 회복을 했을 경우에 이제 뭐 목표가에 도달을 하거나 그런 종목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종목들을 팔아서 다른 종목을 또 사는 게 아니라 현금을 사는 겁니다. 현금을. 그러니까 현금 비중을 다시 채워 넣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중에 지수 하락 때 또 그 현금을 쓰면 되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다른 분들한테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제가 투자한 종목이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저는 항상 그걸 생각을 합니다. 잘 안 될 수도 있다. 내가 진짜 꼼꼼하게 분석을 하고 비교 평가를 해서 샀는데 잘 안 될 수도 있다. 이거는 정말 사실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회사의 CEO들도 그 회사가 항상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뭐 모든 경영진들이 다 성과가 좋아야죠. 열심히 하고 노력을 했는데도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기업 경영이라는 게 갑자기 뭐 예상치 못한 것들이 터질 수가 있고, 그거는 주식 투자자들도 경영자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투자한 게 잘 안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절대 몰빵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요. 그리고 실제로 해보면 몰빵보다 좋은 종목을 분산해서 사는 게 훨씬 더 안정성과 수익성이 좋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거는 스스로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대응이라면 대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싸게 샀는데 더 싸지면 이거를 이제 저는 저평가인데 저평가를 더 확대하는 구간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비중 확대가 대응이라면 대응이다. 근데 현금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너무 좋아 보이는 종목을 발견을 해가지고 그걸 참지를 못하고 다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가 그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수 하락에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돈이 없으니까. 자, 그리고 제가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장 핫한 인기 있는 종목들을 고평가에 산다고 수익이 안 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뭐 내일 또 오를 수도 있고 내일 모레 또 오를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사서 이틀 뒤에 판다는 걸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고평가에서 고평가를 더 확대하면 수익이 나는 거죠. 근데 이제 저의 철학과는 맞지 않다라는 거죠. 저의 철학과 맞지 않고 그러한 불리한 포지션으로는 제가 투자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과연 주식 투자 자체가 위험한 것이냐, 아니면 위험하게 하니까 위험한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는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예전처럼 안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니 내가 실적 좋고 앞으로 성장률 좋고 내년에도 실적이 좋을 것이라고 분석이 되는데 주가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그러한 종목들을 분산해서 샀는데 과연 내가 망할까? 과연 내가 투자한 모든 종목들이 다 망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야, 이거 당연히 기다리면 자산 증식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안전하게 투자한다고 생각을 해요. 안전하게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의 자산 비중은 주식이 많은 거죠. 주식이 만약에 제가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다면 주식 비중을 많이 가져가지 않겠죠. 뭐 부동산이나 예적금이나 뭐 최근에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쪽으로 가져가겠죠. 근데 저는 주식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주식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거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위험하게 투자를 해서 주식 투자가 위험한 건지, 주식 자체가 위험한 건지, 뭐 그런 부분. 그래서 다시 이제 결론을 이 컨텐츠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연초에 전문가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대부분 틀리잖아요, 그죠? 틀립니다. 전문가들이 시장이 대세 상승을 할 것이다, 뭐 지수가 뭐 3,800인가 4,000을 갈 것이다, 그거 자기가 어떻게 알아?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올 것이다. 반도체 주가가 오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반도체는 전형적으로 반대로 사야 됩니다. 안 좋을 때 사서 좋을 때 매도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뭐 대형주가 이제 작년에 하반기에 대형주가 많이 오르니까 이제 대형주 장세가 펼쳐질 것이다. 그러니까 장세로 이렇게 판단을 하면 실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형주든 중소형주든 그런 거를 상관없이 철저하게 종목만 보면 됩니다. 좋은 종목을 선택했는데 그게 대형주일 수도 있고 중소형주일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대형주 장세가 올 것이다, 중소형주 장세가 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다. 그리고 장세는 전문가들의 논리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 장세는 예측 불가능하다. 미스터 마켓은 변덕스럽다. 이 부분을 항상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